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약 3주 사용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물론 국내에는 10월 7일에 정식 출시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많이들 받아보고 있으실 텐데 제가 약 3주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걸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걸 빼고 아이폰 14 프로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사용해보고 내린 결론은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유용하다가 아니라 왜 있을 것 같다고 했냐면 아직 서드파티 앱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iOS 16.1이 올라가면서 서드파티 앱에서도 활용이 될 거라 하는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앱들이 빠르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알림을 알려주는 거, 두 번째로는 백그라운드 앱을 보여주는 거. 백그라운드 앱을 보여주는 거에 유용한 게 있는데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시스템 알림을 알려주는 거는 알림 무음으로 전환한다거나 벨소리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충전 상태를 보여준다거나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나 에어팟이 연결되었을 때, 화면 녹화를 진행 중일 때, 에어드랍을 진행할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림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에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꾹 눌러서 확장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백그라운드 앱을 보여주는 거, 이게 활용성이 좋죠.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건 지금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악 앱, 두 번째는 지도 앱입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마치 상시 위젯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어차피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상시 위젯을 만든 겁니다. 다른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차피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알약 컨트롤이 된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아 보이고, 멀티 컨트롤이 부족한 아이폰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저처럼 음악을 항상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음악 앱은 대부분 다 작동을 할 거예요.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멜론 플로 등등 앱을 사용하다가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아일랜드로 빨려 들어가죠. 꾹 눌러서 바로 곡을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고, 터치하면 앱 실행도 가능합니다. 앨범 커버 색상에 맞게 오디오 스펙트럼 색상도 맞춰주는 것도 좋고요. 음악 앱도 좋았지만 저는 지도 앱도 이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는 제대로 지원을 안 합니다. 애플 지도의 경우는 이렇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다 표시가 되는데 네이버 지도는 그냥 화살표만 아일랜드에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지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도 앱이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럼 항상 지도 앱을 켜놓고 찾아갑니다. 근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올려놓으면 간략하게 어디서 회전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우측에는 미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아일랜드가 확장되면서 내가 있는 곳의 도로명과 함께 미터가 표시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굳이 지도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아일랜드에서 알아서 표시를 해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애플 지도는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성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하루빨리 국내 지도 앱이 기능을 지원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도 앱을 켠 다음에 화면을 꺼버리면 AOD로 도로명과 함께 언제 도착하고 얼마 남았는지 등 표시가 됩니다. AOD가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번 터치하면 화면이 켜지면서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죠. 화면을 꺼도 내비게이션을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전체 화면을 AOD로 만들 수 있는 걸 기똥차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 이거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그렇고 AOD에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두 개의 앱을 띄워놓을 수 있다는 것도 편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면 녹화 기능을 자주 쓰다 보니까 더 체감이 됐는데, 음악 앱을 띄워놓아도 옆에 또 하나 띄워주니까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상단 상시 위젯, 공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표시해준다는 건 참 좋았습니다. 다만 다른 서드파티가 언제 지원을 해주느냐가 문제겠죠. 제가 안드로이드에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용하는 앱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안드로이드의 특장점 때문에 카카오톡도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아마 아이폰에도 금방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시간이 문제고, 해외에서도 택시 앱도 된다고 하니까 국내에도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이나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상단에서 앱 아이콘과 함께 도착까지 몇 미터 남았는지 표시를 해주거나, 직관적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얼마나 지나왔는지 보여주거나, 꾹 눌러서 확장했을 때도 간략하게 얼마나 지나왔는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다양한 앱이 편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맥세이프가
시간이 지나자 활용성이 높아진 것처럼요. 근데 노치보다 더 내려와서 긴 화면 비율의 영상을 가리는 건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두 번째는 AOD입니다. AOD는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AOD는 항상 켜져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걱정되실 텐데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측정을 해보니 평균적으로 시간당 1% 정도 소모됩니다. 전체 화면을 AOD로 만드는 것 치고는 적게 소모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배터리가 달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끄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항상 켬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얘가 똑똑한 편이라서 알아서 관리를 잘 해줍니다. 아이폰이 뒤집어져 있다거나 주머니에 있다거나 가방에 있다거나 수면 집중 모드가 켜져서 자고 있을 시간이라든가 한동안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AOD를 자동으로 꺼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보고 있지 않을 때는 AOD를 꺼서 배터리 소모를 막는 거죠. 특히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몇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꺼주고 내가 일어날 때 AOD를 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건 작동을 잘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배터리 소모는 적게 되어 있고 AOD는 켜져 있습니다. 자는 동안 중간에 꺼졌었다는 이야기죠.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 들어간 AOD는 기존에 보통 우리가 알던 안드로이드에 들어가 있는 AOD와는 좀 다릅니다. 화면 전체가 그대로 AOD로 변하죠. 설정한 배경화면, 시계, 위젯, 음악까지 모두 AOD로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이게 화면이 켜져 있나 싶을 거예요. 배경의 경우도 톤 다운되면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건 제가 그려서 만들어본 배경화면인데 귀엽죠? 이렇다 보니 맥세이프 거치대에 두고 충전하면서 보면 흐뭇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밝긴 밝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때 옆에다 두면 꽤 밝습니다. 완전하게 어두운 상황인데도 꽤 밝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설정을 더 낮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OD 같은 경우는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가 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정된 밝기에 따라서도 최대 밝기가 조정되고요. 번인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습니다. 벌써부터 AOD 꾸미기가 유행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능입니다. 일단 긱벤치5 결과를 살펴보면 싱글 1869점, 멀티 5387점입니다. 전작 대비 약 싱글 9%, 멀티 16%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오르지 않을까 싶었지만 전력 소모도 20% 줄어들면서 꽤 좋아진 모습입니다.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최저 2057점, 최고 3366점, 안정성 61.1%로 그래픽 면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건 내년을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게임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개발자 모드에 문제가 있는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건 역시 동영상입니다. 워낙 아이폰이 동영상이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탑재되면서 기본적으로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액션 모드라는 기능도 탑재되어서 거의 이제 스마트폰 짐벌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짐벌이 더 좋긴 하지만 아이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 다만 기능의 특성상 크롭해서 촬영하니까 최대 2.8K로 찍힌다는 점, 그래도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신다면 아이폰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4800만 화소 고화소의 이점을 살려서 크롭 2배 줌이 생긴 거, 이것도 2배 3배 원하는 걸로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 외에는 분명 디테일이나 대비나 여러 점에서 변경되고 개선됐지만 주간에서는 확대해서 보지 않는 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조도에서는 개선된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괜히 애플이 이벤트에서 저조도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아니었다. 물론 고스트 현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고스트는 이거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잘 나온다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인물 사진도 테두리를 굉장히 잘 따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연스럽게 심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인물 사진도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면서 이제 빠르게 가까운 것도 잘 잡고 전면으로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만족스러웠던 건 화면 밝기입니다. 이제 야외 부분 최대 밝기가 2000니트가 되면서 외부에서 아무리 쨍한 날이라도 화면이 잘 보이더라고요. 요즘 꽤 날이 쨍했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만족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아이폰 14 프로 바꿀만 하냐? 저는 신제품을 느끼고 싶다면 바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봐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때문에 신제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AOD도 꽤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신제품 좋아하시면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위에 말한 것을 제외하면 엄청 크게 변한 것도 아니어서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하셔도 좋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이폰 13 프로가 지금 중고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진짜 중고가가 너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서 쓰고 1년 후에 팔아도 손해가 막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폰 중고가 방어가 어마무시해서 저는 바꾸려고 한번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